자, 이제 프로토 10회 축구 토토 5회차 프리미어리그 빅6 외의 클럽 승부 예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나아지고 있는 이 빅6 외의 클럽 승부 예측 적중률, 마치 제가 이렇게 승부 예측하는 게 프리미어리그 성적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승부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이 가능성 면에서 이 가능성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괜찮게 나온 것도 좀 있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격려의 글을 남기신 분도 있는 반면에, 역시나 적중률 면에서는 팩트 폭택을 이렇게 날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네, 요즘 안 좋은 이 승부 예측 결과 좀 끌어올려 봐야죠. 자, 본머스 대 아스톤빌라 경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본머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그 FA컵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라면 패배를 했어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결정력 면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공격적인 면에서 약간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부상에서 복귀한 해리 윌슨 선수가 왼발 킥 감각이 드디어 살아나고 있다는 거, 막 복귀하고 나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역시 홈경기의 그 좋은 페이스를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스톤빌라와 승점 2점 차이, 현재 18위인 본머스의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까지 조금은 이번에도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슈아 킹, 잭 스테이시, 본머스의 기존 주전 선수였던 이 두 선수가 여전히 결장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수비적인 불안감, 아스톤빌라의 최근 분위기를 생각해봤을 때 수비적인 면에서 약간은 좀 불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스톤빌라의 경우에는 역시 잭 그릴리시, 이 선수를 몇 번이나 언급을 해봐도 무조건 이 선수는 끝까지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이 선수의 페이스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엘가지 선수가 경기적인 면에서 그리고 프리키커로서의 킥 감각 면에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아스톤빌라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후반전에 득점이 나와주고 있다. 특히나 최근 2경기 승리를 거뒀을 때에는 후반 막판에 버저비터 골로 승리를 거둔 거, 후반 막판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아스톤빌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본머스에게 2연패, 뭐 강등당하기 직전, 그리고 막 승격하고 나서의 패배이기 때문에 이 전적은 조금 참고사항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 본머스에게 2연패, 그리고 리그컵 경기 직후 레스터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진을 좀 뺐다는 것이 약간은 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경기 본머스의 홈 성적, 최근 페이스,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후반 집중력, 요것을 조금 감안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볼게요. 뭐 본머스가 홈 경기 페이스 괜찮지만은 아스톤빌라가 원정 경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셰필드 경기. 크리스탈은 수비가 강점인 팀이에요. 수비가 강점인 팀이지만 최근 리그 8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FA컵 포함을 해서라도 이 연속 실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좀 감점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밀리보예비치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 퇴장 징계에서 밀리보예비치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하 선수나 아예우 선수가 약간은 좀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추가 복귀자, 글쎄요, 반 아놀트나 벤테케나 타운젠드, 부상 회복이 조금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복귀자까지는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 복귀자 살짝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셰필드의 경우에는 원정에서 맨시티, 리버풀에게 패배한 것을 제외하면 3승 7무입니다. 그 정도로 셰필드가 원정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적어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팀이라는 것을 조금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 리그 7경기에서 4득점, 멀티득점이 없다는 거, 득점력 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승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10일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경기 감각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밀리보예비치도 막 복귀했기 때문에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셰필드 승리로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뉴캐슬 대 노리치 경기인데 뉴캐슬의 경우 데니 로저 선수는 임대를 했다. 그리고 막시맹 선수가 최근 스피드를 살려서 경기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막시맹의 스피드 살아있네. 이 선수의 스피드 알미론의 번뜩이는 한방, 요거를 조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엘링턴 선수 슈팅 감각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다. 8월 26일 토트넘전 득점 이후 한 골에서 멈춰있는 이 조엘링턴의 빌어먹을 득점력, 그리고 슈팅 기회를 잘 헌납한다. 침투하는 선수를 잘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거리 슈팅 각도를 좁히지 못하는 이 수비력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노리치의 경우 리그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 3득점 17점으로 수비적인 면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리치의 원정 성적 쓰레기라는 거 좀 너무 타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던 부엔디아, 아마도 켄트웰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부엔디아 선수가 푸키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 한방, 아니라면 측면으로 찔러주는 이 볼 배급이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키 선수가 침투하는 페이스 컨셉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캐슬의 승리 예측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와포드 대 에버튼 경기. 와포드는 비록 지난 경기에서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리그 홈 경기에서 3승 2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무실점을 무려 4차례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 거기다가 사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다고는 하지만 두쿠레, 데올로페오, 디니 선수가 버티고 있고, 거기에 웰백 선수가 드디어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조커로서도 분위기 반전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포드 이번 경기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연속 경기, 지난 경기에서 무려 5일 사이에 3경기나 치른 이후에 드디어 휴식을 취했다는 거, 과연 이게 경기 감각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도가 좀 풀리긴 풀렸을 거예요. 근데 경기적인 면에서 조금 좀 갑자기 휴식을 취하는 것 때문에 경기 감각에 약간 흐트러지는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든다는 거. 자, 그리고 에버튼이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 게 안첼로티 체제에서 리그에서는 3승 3무 1패, 지난 경기 2대2 무승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무득점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좋은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안첼로티 체제에서 특히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칼버트 루인, 이 선수의 득점력 이번에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모에스킨도 이번에 출전할 것 같은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에버튼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히샬리리송, 시그루드송, 이워비, 이 선수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부상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진 않은 것 같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와포드의 승리를 그래도 좀 예측을 해보고 싶고, 와포드의 홈 성적 그리고 에버튼의 원정을 좀 감안해서 와포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번에 와포드가 역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와포드 핸디캡 승리로 와포드 승리 무승부 투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 경기인데 웨스트햄은 지금 리그 4게임에서 1무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FA컵 32강에서도 패배할 정도로 최근 결정력 면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무 3패의 상대 전적, 거기에 안토니오 페레데릭스 그리고 안데르송 선수, 요런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이번 경기 빠지게 될 것 같다는 거. 웨스트햄에게 최근 괜찮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스노드그래스의 왼발 노블 선수가 가끔씩 좀 돌파를 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든다는 거, 크레스웰의 왼발 킥 감각, 요 정도가 웨스트햄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브라이튼의 경우 아스날 원정승, 깜짝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시 원정 잼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정 내 게임 1무 3패, 원정에서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수비수 더피와 덴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할 것 같다는 거. 하지만 웨스트햄보다는 그래도 브라이튼의 에이스급 선수인 아론 무이 선수가 이번 경기 정상적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아론 무이의 존재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로 가보려고 합니다. 웨스트햄의 페이스가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홈이라 할지라도, 브라이튼이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번에 무승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웨스트햄 핸디캡 패배로 무승부, 브라이튼 승리 이렇게 찔러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 본머스 아스톤빌라 경기는 무승부, 크리스탈 셰필드 경기는 셰필드 승리, 뉴캐슬 노리치 경기는 뉴캐슬 승리로 과감하게 찔러보도록 하겠고, 와포드 에버튼 경기는 와포드로 가보되 핸디캡 와포드 승리로 이렇게 가능성 무승부 투픽으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웨스트햄 브라이튼 경기 역시 무승부로 갔지만은 무승부 혹은 브라이튼 승리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팁으로 불안한 걸 하나 빼고 나면은 크리스탈 셰필드 경기가 조금은 좀 크리스탈 승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 크리스탈 승리로 가든지 아니라면은 이 경기를 빼고 아스톤빌라 본머스 경기, 뉴캐슬 노리치 경기 그대로 가되 와포드 에버튼, 웨스트햄 브라이튼 경기를 핸디캡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핸디캡 완포드 그리고 핸디캡 웨스트햄 패배로 좀 안전하게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승부 예측 어떻게 될 것인가? 빅6 승부 예측 그리고 레스터 첼시 프리뷰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끝나고 토트넘 맨시티 프리뷰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